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4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1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 경자년 갑신월 경인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기에 앞서서 오늘이 8월 15일인데 삼복에 해당이 되죠.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복과 중복과 말복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바로 말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복이라고 하는 것, 중복이라고 하는 것, 말복이라고 하는 요때 사람들이 이제 여름에 뜨겁고 무덥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양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들라고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초복 들어오는 날짜, 그 다음에 말복이 들어오는 날짜, 그 다음 중복이 들어오는 날짜, 그 다음에 말복이 들어오는 날짜가 그냥 제 멋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초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상 하지 있죠. 하지제가 5월 같은 경우 망종과 하지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그 하지 이후에 세 번째 경일이 바로 초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 후 네 번째 경일이 바로 중복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이 바로 말복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경일이라고 써놔죠. 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천간으로 이제 간지로 갑자, 을축, 병이, 중묘이 쭉 가면서 갑자일, 을축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지는 보지 않고 천간만 놓고 보게 되면 갑일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을일, 병일, 정일, 그 다음에 무일, 기일, 그 다음에 경일, 신일, 임일, 계일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지지는 중시하지 않고요. 초복은 하지 이후 세 번째 경금이 들어오는 날짜, 그러니까 경금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들어왔을 때가 초복인 것이고요. 또 그 다음 열흘 이후에 다시 한번 네 번째 경일이 들어올 때 중복이 되죠. 그 다음에 말복은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이죠. 그러니까 올해 입추가 언제 들어왔냐면은 8월 7일 날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8월 7일. 그래서 요 8월 7일 날 입추이고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모일에 해당이 됐죠. 이모일. 그 이후로 이모일 이후로 8월 8일이 개미, 8월 9일이 갑신, 8월 10일이 을류, 8월 11일이 병술, 8월 12일이 정해, 8월 13일은 무자, 8월 14일은 기축, 그 다음에 오늘 8월 15일이 바로 경인일에 해당이 되니까 입주 후 경금이 처음 들어올 때는 언제? 오늘이죠, 오늘. 그래서 여기 경금이라고 이렇게 이게 되게 되면은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바로 말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세시풍속일 수도 있고 약간 미신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거를 그냥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칙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초복, 중복, 말복을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명리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옛날 조상 때부터도 이러한 사주 명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제 생활에 밀접하게 이제 연관돼서 살았죠. 그 다음에 24절기 같은 경우도 뭐예요? 농사를 짓는다거나 어떤 사람이 1년에 어떤 행사 같은 걸 할 때 이런 24절기 기준으로 했고, 특히 이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복, 중복, 말복 이런 것들은 뭘 기준으로? 절기 하지와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삼복을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 이거 그냥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삼복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요. 오늘 명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그 경금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것은 경금 다음에 또 신금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이제 날마다 하는 거니까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연필 놓으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고, 이제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씩 메모를 해 놓으시게 되면은 나중 되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자동적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두고 보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쇠라고 하죠. 그래서 금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금은 바로 경금이 되는 것이고요. 양금에 대비되는 개념, 음에 해당되는 금이 있겠죠. 바로 신금이 되겠습니다. 성향, 성질 면에서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의 성향과 신금의 성향은 좀 다르죠. 양금인 경금은 좀 단단하고요. 음금인 신금은 경금에 비해서 조금은 부드럽고 유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금인 경금을 비유할 때는 완철금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금을 물상, 어떤 물건 같은데 비유할 때는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데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하고 단단하고 좀 거칠면서 이렇게 좀 투박한 쇳덩어리, 쉬운 말로 그냥 무쇠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남자 같은 경우에도 손목시계 같은 거, 결혼 반지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경 가지고 있죠. 안경테라든가 안경알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도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밀접한 것들, 핸드폰 액정 같은 거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핸드폰을 싸고 있는 메탈, 요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뭐 알루미늄 같은 걸로 이렇게 입부장해서 이렇게 케이스를 좀 만들어줘. 그런 것들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원철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경금으로 보지만, 그 알루미늄 원철을 갖다가 불로 다시 녹여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건 이제 신금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경금은 단단하고 거칠고 좀 강하기 때문에 뭘로써?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화는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금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 글에다가 댓글을 달아놓으신 분이 있는데, 경금을 단련할 때는 그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금을 갖다가 병화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실질적으로 경금을 갖다가 불로 녹여서 내지는 불에 달구는 것은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거고요. 경금을 갖다가 불로 다스리지는 못하지만은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 경금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고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얘를 기물, 물건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병화로서 경금을 다스리는 것은 거친 것을 그냥 거칠게 다룰 뿐이지 얘를 갖다가 기물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경금이 정화를 쓰는 경우와 경금이 병화를 쓰는 경우에는, 정화를 쓸 때는 문관이 된다, 문관에 이롭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경금이 병화를 쓸 때는 무관에 이롭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로 치면 문관은 글을 배워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의정, 좌의정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직이 된다라고 하면, 무관은 뭐예요? 무관에서 적군과 싸우는, 지금 같으면 군인 같은 것이죠. 물론 이제 군인들도 뭐 문관 출신 군인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큰 틀을 나눌 때 정화를 쓰는 것은 경금을 갖다가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 있게 만드는 것이지만, 경금을 병화로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친 것으로 그냥 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관을 쓸 때는 문관 쪽이고요. 그 다음에 칠살평관이 병화를 쓸 때는 무관에 이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도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신 분 같은데, 정화와 병화의 어떤 차이에서 약간은 생각이 저하고 좀 달랐던 거고, 그분도 그렇게 틀린 이론은 아닙니다. 근데 임상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정화를 이렇게 쓸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라고 하는 불은 어떤 불, 인위적인 사람이 만들어놔서 만드는 불이기 때문에 간목 연료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유지시켜 줘야겠지만, 즉 정화가 좀 뜨거울수록 최소한 1000도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들 뭐 칼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을 좀 단단한 금을 갖다가 불로 이렇게 좀 열을 가하게 되면 쇠가 좀 무뎌지잖아요. 물러지잖아요. 그때 망치라든가 이렇게 프레스를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단단한 어떤 기물, 칼이라든가 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화 간목을 쓰는 것이 원칙적인 거고요. 만약에 정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득이 병화를 쓸 수가 있겠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병화, 정화도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임수도 쓸 수는 있습니다.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를 들면 경금 자체가 일간이 왕했을 때 병정화로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예를 들면은 왕한 경금의 기운을 갖다가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설기순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경금은 원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병화를 쓸 수는 있겠지만은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라든가 병화를 쓰는 것에 비해서는 공력이 좀 많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원칙적으로 최선은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최선책이 없을 땐 차선으로 병화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병화 없을 땐 차선으로 임수도 쓸 수는 있지만 뭐예요? 경금은 역시나 정화를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원령이 어떤 원령이냐에 따라서 임묘월일 때는 어떤 것을 먼저 쓰고, 4,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하니까 그때는 임수를 쓸 수가 있겠죠. 신월 6월 같이 지금까지 금이왕할 때는 수를 쓰기보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정화를 먼저 쓰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원령, 신월이라고 하는 원령이 되겠죠. 신월은 금왕절입니다. 신월뿐만 아니라 신유술 서방이 원래는 다 금이 왕한 계절인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술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신유술 서방에 있기 때문에 서방 쪽 한쪽에 권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유술 서방이 되게 되면은 일단 금이 왕한 것으로 보지만은, 제가 누차에 거쳐서 말씀드리는 진술, 충미, 월은, 이런 월은 뭐예요? 사계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임묘진 진월, 그 다음에 신유술 술월, 그 다음에 해작축 축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오미 미월, 이런 것은 다 사계월이라고 해서 그 권역에 속한 쪽 오행이 왕하겠죠. 임묘진은 목이 왕한 계절, 신유수는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해자축은 수가 왕한 계절, 다음으로 사오미는 화가 왕한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축묘월은 다 토왕절임에도 토왕절이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이 가장 왕할 때는 신월 6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어떻다? 굉장히 왕하다. 신왕한 사주가 되죠. 근데 경금,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쓰는 것이 좋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다시 화를 쓰기보다는 신금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요. 신금 임수를 쓰는 것은 내일 어차피 또 설명드릴 거니까 요거는 내일로 미루도록 하고요. 자, 경금이 이렇게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왕하죠. 사주에 격구로 놓고 봤을 때는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달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또 이거는 양인격이다라고 하는데,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특히 양간 같은 경우,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도 양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화도 양간이 되는 거고, 무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경금, 임수, 이 모든 것이 다 양간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간목병화, 무토경금, 임수가 일간이 왕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관살을 쓴다 그랬어요.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을 살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했을 때는 뭘 쓰게 되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고요. 병화는 임수로서 수보양강하는 것으로 용신을 쓰게 되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으로 용신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금은 약간의 특성이 달라서 정화라고 하는 정관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칠살이 있어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쓰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역시나 정화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예요?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 금왕절이지만은 화는 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예요? 병지에 태어난 것이죠. 병화가 신월에 생하거나 이렇게 정화가 신월에 있게 되면 병지 있기 때문에 화는 어떻게 돼요? 약하죠. 화토는 다 여기 병지이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은 왕한데 화가 약하면 뭐냐면 오히려 그 약한 화가 경금을 갖다가 충분히 단련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화가
정화가 능히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힘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역시나 뭐예요? 정화와 간목을 떠날 수가 없겠죠. 더하여 신월이라고 하는 원령 자체가 금왕절이기 때문에 간목도 약하고 정화도 약하기 때문에 정화 간목에 다 지지로 뿌리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천간으로 뭐예요?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월의 경금은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겠죠. 정화가 없으면 물론 병화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가 상관이 투출한 거죠. 여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를 갖다가 파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상관경관이 되죠. 이거는 견관이 되기 때문에 이건 결코 좋지 않고요. 임수도 마찬가지예요. 임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임수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용신 정화를 갖다가 임수가 합해버리게 되면은 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하지 않고요. 임수하고 탐합하느라고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신월의 경금 일간이 왕하죠. 걸록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정화의 방점만 더 중점을 두겠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면 사주의 국세는 좀 원활하게 짜여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명식과 그 다음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금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날이 되겠고요.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양금인 경금이 양금인 신금을 봤으니까 이건 비경격이다라고 놓고 설명하시기도 하지만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보는 것이 정격입니다. 십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격, 편관격, 정인격, 그 다음에 편인격, 식신격, 상관격, 그 다음에 정제격, 편제격, 그 다음에 비경격, 그 다음에 겁제격이 아니라 걸록격, 양인격, 이렇게 십정격이 된다라고 봤을 때 경금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걸록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십정격 한번 써볼게요. 십정격, 10개의 정격이라고 하는 뜻이죠. 십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관성부터 보는 거예요. 관성은 정관이 있으니까 정관격, 그 다음에 편관이 있으니까 편관격이죠. 그 다음에 인성은 뭡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편인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있으니까 식신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관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재성을 놓고 보게 되면 정제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편제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경겁제가 있는데, 비경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했던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겁제격을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요 편관격은 다른 말로 칠살격이라고도 하니까 이건 같은 격이에요. 칠사를 편관을 칠사격으로 이렇게 달리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10개의 격을 말하는데, 이 십정격이 사주격에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격들을 이렇게 보는데, 거의 이 십정격만 제대로 알아도 사주의 격 거의 한 80%는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특별한 별격 같은 거 있죠. 전환격, 그 다음에 종격, 기명종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합합격 내지는 기타적격, 이렇게 잡격들 엄청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격들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껏해야 20% 미만이에요. 그리고 십정격이 한 80%니까 이 격만 잘 알아도 나머지 격들은 무시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격만 알면 그냥 이 격에 준해서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별격에 치우쳐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냥 요 정격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왕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일간이 왕하면 자기 주관이라든가 자기 어떤 아집 같은 것들이 있어요. 원래 걸록격이 왕한테 다시 간지로 금이 더 많게 되면은 자칫 어떻게 돼요? 신왕사주가 거의 신왕무의가 될 수도 있어요. 신왕무의는 제멋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양간 같은 경우는 관살로서 어떻게 된다? 억제한다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억부용신법이라고 하죠. 억부용신법. 강한 것은 눌러주고요. 약한 것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경금신월에 태어나서 이렇게 걸록격이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관살로서 뭐한다?
제하는 것이 용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화를 쓰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인데 정화가 없을 때는 병화를 부득이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신월에 화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지지로 화의 뿌리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목이 있어서 간목이라든가 지지의 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정화를 도와주게 되면은 정화가 능히 많은 경금, 왕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면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무관으로서 내지는 무관으로서 굉장히 문관, 무관으로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어떤 명성을 크게 얻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건 살짝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정화를 생조해 주는 그런 나무죠. 인중 간목이 정화를 이렇게 생주해 줄 수 있겠고, 인중에는 뭐도 있습니까? 지장간이 병화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 인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는 그냥 무시하셔도 크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병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중, 병화, 간목의 용도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원령이 신금이고요. 일지가 이렇게 인목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된다? 인신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월지도 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이 인목도 깨지게 되죠. 남자 같은 경우 일지에 이렇게 재성이 있으면은 현모양처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신상충이 되게 되면은 뭐예요? 현모양처를 얻는다 하더라도 충이 되게 되면은 그 현모양처를 내가 어떻게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 재성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인중병화 관성도 있죠. 그러니까 뭐 남편 덕도 있을 수가 있겠고, 재성이 있으니까 여자 같은 경우도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도 있지만, 역시나 인신상충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다행으로 경자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 인신상충 되는 것이 아니라 자수가 있게 되면 요 신금하고 자수하고 합을 하게 되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짜는 것이지만 신자가 합을 하게 되면 요거는 반합준 삼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신자수 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금 자수가 합하느라고 신금이 인신상충이 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신월의 경금은 활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인신상충은 면했다 하더라도 신자 수국해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것도 약간 문제는 될 수 있겠죠. 화를 취용할 때 수가 많아지는 것은 수는 화를 극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월간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뭐 인중병화 내지는 이 간목으로서 화를 좀 생조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데, 신금은 자수합을 해서 수국이 형성되고 간목을 치용해야 되는데 경금이 이 간목을 이렇게 경금이 이렇게 파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인목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좀 다행이에요. 왜냐면 정화가 아니더라도 인중병화, 그 다음에 인중간목을 능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신자 수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간의 간목이 좀 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일간이 다시 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령이 아무리 신자 수국한다 하더라도 월령 자체가 금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화라든가 목을 봐가지고 특히 정화를 한 번 더 보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복에 대해서 크게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삼복이라고 하는 것,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는 것이, 초복은 하지 이후 세 번째 경일, 중복은 하지 후 네 번째 경일, 그 다음에 말복은 입주 후 첫 번째 경일날 들어온다. 그냥 상식 차원에서 이제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생시를 이제 한번 알아보는데, 문제는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다? 걸록격이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다. 왕한 경금은 정화, 화를 봐서 경금을 단련해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간목으로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신월의 경금의 기본 툴에 해당이 되는데, 일지에서 인목을 받고요, 인신상충 되는 것을 연지에 있는 자수가 있어서 신자 합함으로 인해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충중봉합이라고 해요. 충중봉합이라고 해요.
충을 원래 충해야 되는데 합을 만나게 되면은 충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충중봉합인 것이고요. 간목이 투출돼서 용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신중에 있는 지장간 비견인 겁재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 간목을 파하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정축시 한번 봐볼까요? 정축시가 되면 토를 보는 것은 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이 자수하고 합해서 약간 수가 왕해졌다라고 하면 축은 어차피 뭐 신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축에도 이렇게 뿌리를 두면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냥 무해무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화를 보게 되면 정화는 능히 경금을 단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정화가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중 병화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의 생조를 받죠. 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벽갑 인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 요 간목을 갖다 파하는 것은 이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상처를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요 인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해서 정화를 이렇게 생주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신자가 있어서 한습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사주를 중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정화 투출되는 정해시를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요 해수가 있어서 수가 좀 왕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뭐 신자수국에다 해수까지 봤는데 근데 요것도 내막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요 해수가 있으면은 인목을 보게 되잖아요. 인목. 그래서 인해 합 목이 되죠. 지지 바로 이건 지지 육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하고 인목이 이렇게 있게 되면 합해서 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를 또 생주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금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능히 뭘 할 수 있다? 벽갑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세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사주가 좀 한습하다 하더라도 투출되지는 않았지만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는 것이 또 나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정축시라든가 정해시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병자시 같은 경우는 병자시는 물론 이 병화 자체도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능히 먼저 조후할 수 있겠죠. 정화의 목적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요. 병화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주가 한습하게 되면 한습한 것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경금을 그냥 통제하는, 이렇게 막 기물을 만드는 개념보다는 통제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경금이 이렇게 되게 되면 성격이 매우 강직한 어떤 무관으로서 성질이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병자시라든가 뭐 병술시도 크게 좀 저는 일단 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하더라도 정화가 투출된 것에 비하면 저는 좀 격국세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화는 인중에 있는 병화 두 개밖에 없겠죠. 무토가 투출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신월에 무토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화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토가 있게 되면은 화의 기운을 빼가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고 오히려 경금을 갖다가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역할이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무토를 갖다가 제해야 됩니다. 이건 인성이기 때문에 문서 잡고 좋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왕한데 다시 인성으로 생겨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죠. 오히려 목으로 이런 거는 제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을료시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을료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신월의 유금까지 봤기 때문에 이건 양인을 보는 거죠. 경금 자체가 매우 신왕해지는 그런 국세인데 쓸 수 있는 것은 뭐 인중병화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정축 정해시보다는 국세는 좀 더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게 되겠고 또 진짜 만나지 말아야 할 생시는 뭐예요? 갑신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 신자 수국 해서 인목이 이 신금하고의 충은 면했지만 만약에 이것이 갑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인목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합해서 수가 되고요. 요거는 상충되니까 인목도 신금도 뿌리가 약해지게 되겠죠. 뭐 경금이 쓸 수 있는 것이 인신상충하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 간목이 다 깨지게 되죠. 그러면 간목이 쓸 것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게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재성은 있는데 이 재성 또 어떻게 돼요?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이 경금이 얘 날려버렸고요. 요 목은 갖다가 얘가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 간목은 뭐예요? 뿌리가 없어서 매우 힘이 없죠. 그러면 돈은 벌고 싶은데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약간 매우 불안한 처지에 마음의 안정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러한 생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생시들 중에서 제일 보지 말아야 할 생시 저는 갑신시를 하나를 딱 꽂게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본다라고 하면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신자합도 되지만 이거는 인호합도 되죠. 그러면 이 인중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중정화로서 경감단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경우에는 임수가 투출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는 결코 임수가 투출되는 것이 좋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개미시의 개수가 투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뭘 쓴다? 화를 취용하는 것이 좋은데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를 갖다가 억압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신이라고 하죠. 내 용신을 갖다가 극하는 신은 기신이라고 해서 이거는 결코 좋지 않은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이모시, 개미시에 태어난 사람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행동 조심, 그 다음에 법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매우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수가 병이기 때문에 인성인토로서 수를 절제시켜 준 것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통제시켜 주고 이게 해줘야지만 인성교육을 충분히 시켜줘야지만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도 밖에 나가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느냐 이런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아이들 사주를 보는 게 맞습니까? 안 보는 게 맞습니까? 이러는데 아이들 사주도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출산태기라잖아요. 출산태기 그죠? 출산태기를 아이 사주 안 보는 건가요? 이 아이 사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 사주를 안 봐야 된다라고 하면 출산태기를 또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출산태기는 하는데 아이 사주는 안 봐야 된다. 이건 뭔 이상한 서로 상반되는 일이죠. 아이 사주를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장단점을 미리 체크하고 이 아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 아이인지 그 다음에 아이 때는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아이가 건강한지 아니면 지병이 있는지 이런 걸 빨리 체크해서 몸이 아플 땐 빨리빨리 병원도 데리고 가고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의 사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봐서 아이의 어떤 장단점을 알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